자, 그러면 이제 계속 자, 진행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네. 계속 이제 그러니까 뭐 국민들한테 이렇게 바른 의학 상식을 알려주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오셨잖아요. 비욘드 채널도 그래서 만드신 것 같은데 2011년부터 시작하는데 네. 그때 어떤 목표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 의학 저널리즘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네. 네. 그런데 그 외국은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면은 얼마 전에 미국 국회의원 선거도 그 언론이 선정한 첫 번째 어젠다가 뭐냐면 뭔 줄 아세요? 뭐냐면 미국 의료 제도를 어떻게 바꿀까가 1등이에요. 트럼프가 싫다 좋다는 2등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이 공화당인가 민주당인가를 고를 때 가장 신경 쓰는 게 건강보험을 어떻게 운영할까? 이게 넘버원 목표입니다. 그리고 옛날에 그 대통령 선거 때도 네. 이라크 전쟁 다음으로 2등이 미국 건강보험, 헬스케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정치인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할 정도로 미국은 건강이 중요하고 그리고 실제로 미국 국민들이 GDP의 17, 18%를 병원에 쓴단 말이에요. 돈을 제일 많이 쓰는 분야고. 그래서 저널리즘이 중요한데, 근데 우리나라는 뭐 우리 다 아시겠습니다만 이게 엄청나게 왜곡돼 있어요. 중요한데도 일단은 언론사에서 의학은 미관 말칙이에요. 스케다시 부서예요. 그러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헤게몬이고 네. 의학 기자는 저 밑에 하부구죠. 별로 이렇게 중시되지 못하고 그나마 나오는 기사도 안타깝지만은 상업적으로 솔직히 얘기해서 조중동, KBS, MBC 돈으로 기사가 나가는 게 많단 말이에요. 협찬이라는 명목으로 이게 많이 보셨죠? 이렇게 뭐 심지어는 제가 애정하는 제가 초대 MC를 봤던 그 KBS 생로병사의 비밀도 한 번에 제가 보는데 뭐 생선 단백질의 비밀이더라고요. 생선 단백질의 아미노산이 뭐가 다르고 그래서 재밌는 주제네. 그런데 갑자기 뭐 나오다가 뭐 부산에 무슨 어묵 공장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야 하고 채널 확 돌리니까 그 바로 옆에 홈쇼핑에서 그 제품을 팔더라고요. 심지어는 KBS도. 그리고 지금 계산돼 있었던 방송국이 적자예요. 네. KBS, MBC가 1년에 적자가 1,000억이에요. 믿어지세요? 그러니까 제작 여건이 너무 안 좋으니까 협찬이 기본 안 깔리면 제작이 안 돼요. 작가들 월급을 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무슨 뭐 아침 프로, 저녁 프로 할 것 없이 어떤 메이커로부터 뭐 작게는 1,000만 원, 많게는 1억까지 그 돈으로 제작을 하니까 왜곡이 되고 옆 채널에 홈쇼핑에서 뭐가 나오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점점 의학 프로가 재미가 없으니까 안 보잖아요. 네, 그러면 포탈은 괜찮냐? 네이버는 얼마나 개판이냐면 건강 관련해서 뭐 검색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른바 상위 페이지에 뜨는 건 다 돈으로 분칠한 것만 올라옵니다. 광고 예, 심지어는 질병 이름 하나 클릭을 하면 그 최상단에 꽂히는데 그 병원에 링크. 병원에 링크 하잖아요. 병원. 얼마 들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중요한 질병은요. 어마어마. 클릭 한 번에 2만 원, 3만 원. 와. 믿어지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라이벌 병원을 와해시키려고 다른 병원이 일부러 눌러요. 거기를 그냥. 물론 올라가라고. 돈 고갈시키라고. IP를 달리해야 되긴 하지만 그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혼탁해요. 그러니까 포탈에 올라가는 건강 정보는 진짜 여러분들 믿으면 안 돼. 다 돈으로 분칠한 거. 방송도 그렇고 신문사도 조중동에 무슨 병원 뭐 광고 나가면 기본이 500, 1000. 이거는 제가 얘기해도 명예훼손이 안 돼요. 왜? 저는 다 아니까 내가. 그 정도로 혼탁해요. 근데 또 생뚱맞게 뭐 그런 질문 좀 그렇지만은 우리 또 선배님 여에스터 선배님 근데 우리 집사람은 영양제 열심히 광고 안 하시나요? 아니 그러니까 봐봐요. 네이버 그러니까 메인에 얼마 전에 떠 계신 거 메인에 봤는데. 자주 보이시는데. 아니 내 말 들어봐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 그러니까 나나 집사람은 최소한 금도는 지킨단 말이에요. 뭐냐면 우리 집사람은 광고를 하죠. 근데 그건 누가 보더라도 광고를 알고 하는 거예요. 한 번도 홈쇼핑과 연계된 걸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습니까? 단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우리는 그런 양심이 지킨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디에 돈을 주고 협찬을 해서 유산균이 좋다. 돈을 주고 프로그램 만들고 그 옆에 홈쇼핑 뜨는 거 우리는 단 한 번 한 적 없어요. 굉장히 혼탁하지만 우리는 그 원칙을 지켰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집사람을 비난하는데 요 얘기 잠깐 엇나갔지만 하면 장사꾼이다. 좋아요. 장사꾼 비난받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예를 들면 이제 집사람이 유산균 하잖아요. 네. 이런 얘기 좀 할게요. 마음에 안 들면 나 삭제하세요. 왜냐면 아니요, 삭제 안 할 거예요, 지금. 유산균인데 집사람은 수입을 하잖아요. 근데 그 굉장히 미국에서도 믿을 만한 회사점을 수입을 하는데 중요한 건 그 제품을 미국에서 똑같은 걸 사려면 정확하게 US 달러로 46달러를 줘야 돼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2만 한 5, 6천원에 팔거든요. 어떻게 절반으로. 거죠? 네? 그러니까 집사람은 대량으로 갖고 오잖아요. 지금 뭐 자랑 같습니다만은 800만 병, 곧 900만 병이에요. 매출로 한 3천억 가까이 한 거예요. 3천억이요. 한 5년 동안에. 그러니까 대량으로 갖고 1년에 500억. 예. 그러니까 그렇게 갖고 오니까 단가를 싸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물론 의사가 진료실을 지키는 건 중요한 건데 근데 그러면 비타민 장사는 업자만 하냐고요. 믿을 수 있는 의사가 하면 왜 잘못된 거죠? 그리고 그거를 외국 제품보다 현지보다 더 싸게 팔면 그러면 국내 소비자들에게 나름대로 좋은 일 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러니까 자꾸 선입견을 갖고 보면 아 저놈은 돈 벌기 위한 상업 제가 뭐 하는 건 전부 지 와이프 뭐 하려고 물론 그런 의도가 없는 건 아니에요.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원칙은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업체는 다 그렇게 해도 우리는 그렇게 안 해요. 그리고 광고는 하지만 누구나 알려진 정통적인 방식의 광고를 해야죠.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광고는 돈을 주고 하지만 그건 누가 봐도 광고예요. 그러나 다른 업체는 어떻게 하냐면 네이버에 뭘 치면 뭐 생로병사의 비밀 뭐 예를 들면은 뭐 시민 건강 그러니까 시민 단체를 연상하는 그 블로그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의 실체를 밝힌다 하면은 뭐 마치 뭐 대단한 뭐 정의로운 그 사이트인 것 같아서 타고 들어가면 결국은 어떤 특정 제품을 파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건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저희는 이제 명박하고 다른 건 저는 건강기능식품이 너무 상업적으로 하는 건 반대예요. 그 명박의 영향이 커. 그래서 이제 막 무슨 뭐 질병 치료가 하는 건 저는 안 돼. 그러나 저는 도움되는 측면이 있고 그걸 인정하고 단 우리가 룰과 양심을 지키자. 딴 데는 다 그렇게 해도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그거는 지키고 있다는 얘기를 좀 하는 거예요. 어쨌든 저의 영향을 약간은 받으셨나요? 안 받을 수 없고 그리고 명박을 제가 존경하는 이유는 사실은 이 양반도 그걸 굳이 그렇게 해서 욕먹을 이유가 없어. 왜냐하면 맞아요. 만일 명박이 예를 들면은 조금 유화적인 걸 하면 이 사람은 훨씬 인생이 편해. 왜냐하면 건강 쪽은 그 지금 요새 TV 틀었다면 다 광고 그거밖에 안 해요. 돈도 많이 벌 수 있죠. 돈도 많이 벌고 업체들 이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비행기 타고 뭐 어디 가서 뭐 대접받고 살 수 맞습니다. 있는데 적이 많잖아요. 적도 많고 네. 누구도 그렇게 할 이유가 이익이 하나도 없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 나름 이렇게 그 길을 가는 건 후배지만 존경스러운 부분이고 또 감사합니다. 일리가 있고 왜냐하면 너무 못할게 이쪽 세계는 그러니까 뭐 질병의 치료가 있다 이런 식으로 막 만병통치약식으로 막 분치를 하고 그러지 말자 이거지. 그래서 그건 옳은 거예요. 아 무슨 얘기가 될지 감사합니다. 지금 뭐 무슨 얘기가 비타민 얘기 그러니까 저널리즘 얘기야. 그래서 이제 저는 이게 상업적으로 의학 저널리즘이 국민들이 돈을 많이 써야 되는 분야고 그러니까 제대로 판단하게 도와줘야 하는데 언론이 다 이렇게 협찬으로 얼룩져 있고 사실 제가 이거 깔려면 근데 제가 깔 수가 없는 게 제 동료들이 다 그쪽이라고 그 사람들이 또 이해가 되는 거예요. 뭐냐면 그 사람들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구독료로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협찬이 아니면 진짜 언론은 운영이 안 돼요. KBS 1,000억, MBC 1,000억 적자입니다. 운영이 안 돼요. 나라에서 지원금을 받는데도 그렇게. 그래도 안 돼요. 네. 근데 지금 네이버는 좀 욕먹어야 돼. 네이버는 돈 많이 벌잖아요. 근데 네이버는 그러면 그러지 말고 네이버는 건강과 관련된 거 거기 보면은 시민단체를 가장한 블로그 상위에 뜨는 거 네이버가 다 알아요. 그거 다 자기네들 돈으로 운영돼. 근데 그대로 내버려 두잖아요. 여러분들이 질병 검색을 해보세요. 뜨는 거 앞에 한 두세 페이지는 다 광고예요.
그걸 알면서도. 그래서 제가 이거는 이러면 안 되고 SNS의 시대니까 페이스북이든 유튜브든 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적자를 감수하면서 한 거예요. 지금 제 여기 뭐 스튜디오에 이거 지금 문 연지 1년밖에 안 되고 집사람 회사가 안 도와주면 이건 운영이 안 돼요. 네, 그렇다면 여기 제 직원이 저 빼고도 9명 있는데 그냥 한 달에 얼마 들 것 같아요? 엄청 들어요. 근데 아마 상상 초월 드는데 집사람 회사가 근데 무작정 도울 수도 없어. 왜냐하면 법인이 무조건 도우면 또 나중에 배임 수재 뭐 이런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제 법인도 도와줄 만큼 도와줘야 되고 나머지는 제가 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강연이나 방송이나 버는 돈이 있잖아요. 그거를 세금 낼 돈을 여기 적자로 메꾸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강의가 많이 없어졌잖아요. 코로나 그러니까 때문에. 어렵지. 그러니까 지금 힘들겠네. 요새 좀 어려운 분위기 안 들어요. 지금 우리 맞아. 들어와 보면. 그러네요. 좀 네, 많이 지금 뭔가 좀 어려워 이게 보여요. 어려워 뭐야 이렇게 좋은데. 아니야 지금 옛날에 에이, 지금 뭐가 이 진짜. 낡은 가구도 낡고 아이고. 뭐 지금 우리 분위기 그래. 네. 곧 코로나가 조금 이제 그러니까 지금 잠잠해지면 강연 네. 때문에 저 코로나 때문에 강연 시장이 완전 망가지고 병원도 망가지고 지금 너무 지금 쉽지 않아요. 네, 어쨌든 뭐 지금 9년째 운영하고 계신데 그동안 어려움도 많으셨을 거고 근데 뭐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앞으로 궁극적으로 이 채널을 통해서 어떤 목표가 저는 그 솔직히 얘기하면은 믿음이 있어요. 뭐냐면 이제 그 저는 과분하게 어쨌거나 한국 사회에서 대접을 받고 사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의학 기자라는 걸로 네. 방송국에서 불러주고 강연도 하면 솔직히 뭐 강연료도 많이 받고 그 집사람도 하는 사업을 잘 하고 있고 그래서 뭔가 좋은 일을 해야겠다는 건 있고 그래서 제가 하는 이 비욘디는 절대 상업적으로 오염되지 말자. 협찬 없이 양심적이고 훌륭한 말씀을 하는 분들은 다 모시자. 그렇게 해서 운영하는 거예요. 그래 심지어는 이제 이것도 얘기하면 또 우습지만은 한 달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저희 비욘드에 출연하는 분이 이낙연 총리의 아드님이 이낙연 총리 아드님이 여기 오신 거예요. 네, 그때 코로나 예. 근데 이제 저는 몰랐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우리 스텝이 네. 그 여기 출연하는 의사분이 이낙연 총리 아들인데 계속 나와도 되겠습니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그거 무슨 상관이냐. 우리 출연도 못 드리는데 귀한 시간에 뭐 정파성 때문에 못 나오면 말이 안 되지 않냐. 계속 한 거예요. 근데 그 양반이 이제 실수로 코로나는 코로 나온다 이 얘기 해갖고 가재개를 하셨어요. 그래갖고 우리 채널도 우리가 그때 놀란 게 우리가 구독자가 이 키트로는 별로 안 빠졌어요. 의외로. 근데 이낙연 총리 때는 확 빠졌어요. 구독자. 그 얘기는 우리 채널 보는 분들 중에 좀 성향이 우파 분들이 많은 거야. 그때 확 빠지더라고요. 야, 뭐 그런 얘기하는 사람을 의사로 불러.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얘기는 비욘드는 의학이고 중도고 뭐 보수 진보 아무 상관없는데 사람들이 자꾸 뭐 할 때마다 어떨 땐 이 사람들이 까고 어쩔 땐 이 사람들이 까고 제발 좀 그러지 말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 작가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는 정말 충심으로 집사람은 지금도 그래요. 너네가 적자한 거 아는데 지금 스탠스를 계속 지켜다오. 우리가 뭐 뭘 해도 좋은 일을 해야 하는데 이거가 하나의 사회에 공헌하는 이 의학 저널리즘에 혼탁돼 있으니까 좋은 분을 많이 모셔와서 앞으로도 계속 뭐 이렇게 재미 위주로 하기보다도 조회수보다도 그냥 좋은 이야기를 하는 분들을 많이 모셔라. 저는 정말 딱 그거 하나로 하는 거고 언젠가는 그게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는 날이 온다고 믿어요. 저도 사실은 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명순권 TV 지금 2857명이니까 100명이 빠졌습니다. 하루 동안 진짜요. 2950명이었는데 야, 그럼 많이 2857. 지금도 여기 보면 다 구독 취소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네. 이걸 각오하고 제가 이 프로를 하고 또 비욘드에 출연하는 이유는 딴 거 아닙니다. 비록 저랑 생각이 많이 달라요. 저는 여전히 홍익걸 박사가 생각하는 게 저는 좀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의학 채널 비욘드를 운영을 하면서 우리 국민들에게 정말 제대로 된 그 양질의 건강 지식을 전달하는 걸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세요. 하루에도 보통 프로그램 한 3-4분씩 그렇죠. 예.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그 유명하시고 그다음에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 의사님들을 모셔서 이런 방송하는 거 보고 저는 그 진정성을 알거든요.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 나오기 시작한 거고 그리고 제가 나와서 또 홍익걸 박사님이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좀
다른 얘기라면 제가 또 그걸 또 제 의견을 또 전달해 드리고 네. 또 서로 좀 조정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의학은 네. 그래서 저희도 저희 구독자, 저희 팬그룹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명박사님 채널을 좀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지금 100명 빠졌다고 하는데 200명으로 좀 보답을 해주시면 오. 너무 고마울 것 같아요. 사실은 약간 생각은 다를 수는 있지만은 어떤 경우든 국민 전체에 도움되는 쪽으로 치열하게 고민해보자. 이런 충심은 믿어주십시오. 지금 그 네. 얘기 하는데 4명이 또 빠졌어요. 그래서 2853명이네 지금. 아, 아까 진짜요? 2857이었잖아요. 그러네. 제가 지금 계속 하잖아요. 그러니까 핵심은 홍해걸 그 박사님의 비욘디 구독자 여러분 지금 40만 명 넘잖아요. 42만 그래서 10%만 저한테 와도 4만 명 합치면 6만 아니, 명 근데 되겠네. 금방 갈 거야. 아, 그렇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저희 채널 운영해 보면 느끼는 게 이 의학 채널은 좀 달라요. 사람들이 휘발성 있게 많이 보지는 않는데 중요한 건 이 꾸준히. 레귤러리티를 갖고 그 어떤 그 정해진 시간에 계속 몇 번 하면 팬그룹이 생겨요. 맞아요. 저희 여기 보면은 아주 유명한 의사분들이 2년, 3년째 2주마다 한 번씩 밤에 왔어요. 그분들이 그냥 굉장히 유명한 대단하시죠. 의사들인데도 그렇게 하는 이유가 보람을 느끼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팬그룹이 생겨요, 팬그룹이. 근데 이해가 되는 게 저희가 무슨 영화도 아니고 스포츠도 아니고 뭐 재밌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도 처음에는 조회수가 낮지만 꾸준히 하면 그분들의 팬들이 몇백 명이 막 생겨요. 그걸 너무 신기해요. 그 얘기하니까 한 명이 또 늘었네요. 예, 어쨌든 뭐. 아, 그래요? 근데 한 명의 일일비 안 하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저 질문할 거 굉장히 많긴 하지만 이제 조금 슬슬 우리가 또 정리를 해야 될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시간이 네. 금방 가네요. 금방 지나가 벌써 1시간 반 지났어요. 좀 더 해야 되는 거야? 아니, 더 해야죠, 당연히. 네. 아니 뭐 9시에 가신다니까. 저희는 기본적으로 9시까지. 8시까지 할 생각입니다. 더 해야지. 아, 예, 이거 봐. 더. 내가 그랬죠? 네, 원래 더 딱 해야- 하고 더 싶, 해야 되는데. 이제 아, 더 저는- 얘기하고 싶어 하니까. 저는 좀 긴장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대본도 없이. 깜깜이잖아요. 그렇죠. 깜깜이. 그리고 우리 지 작가님은 진짜 송곳도 이렇게 또 그리고 명박은 또 저하고 약간, 생각이 많이 다르고 그리고 또 처음 오늘 저는- 인사할 때도 저는 왠지 그냥 또라이 같고 이러니까. 약간 아니, 살찐 그게 정영돈, 아니라, 뭐 뭐지? 머리 푸른 뭐 김어준, 뭐 아니, 아니, 머리 꼬맨 김어준. 아까 처음에 인사할 때 지 작가님은 이렇게 악수도 저한테 이거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명함을 꺼내려고. 그래서 너무 그리고 너무 표정이 싸늘해서 진짜 저는 처음에 좀 긴장. 야, 여기 분위기 특히 지 작가님이 카리스마 그냥 뿜뿜 그래 뭐 인상이 팍 이래 인상 들어오셔갖고 오늘 또 약간- 뭘 물어보시지? 저기 막 이렇게 긴장하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긴장 안 카리스마가 저도- 아니고 그냥 약간 무심한 거였어요. 아니, 저도 그래요? 긴장해가지고 원래 스타일이 너무 이게 큰데 온 거가지고. 아, 그렇죠. 좁은 데만 지금은 있다. 좀 다행이다. 긴장 풀렸습니까? 뭐, 좀 지 작가님? 그래서 저도 네, 그럼. 지금 마음이 좀 놓이네요. 좀 저는- 어때요? 지금 어때요? 편하시죠? 지금 저는 아주 좋은데. 원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죠?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마음껏 다 하게 하게 해주시니까. 해주는 데니까요. 예. 아니 네. 너무 재밌었어. 그러면서도 제가 하고 싶은 얘기도 또 하는 거고요. 서로 좀 다른 얘기지만. 근데 제가 이제 이 세 분에 보면 명박이 말을 한 10배를 더 많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원래 그런 거예요? 이게 아니 지금 시작하기보다 많이 줄인 거예요 지금. 제가 말하면 딱 이게 커팅 잘하죠. 10배 이상 하는 거 예, 보죠. 예. 네 빨리. 사실 지난번에 이게 좀 깨졌던 이유도 명박이 말을 많이 한 이유도 좀 약간 있었습니다. 너무 이제 게스트 말을 막 끊고 이래가지고 야, 그러지 마라. 네. 뒤풀이하면서 한 잔 먹다가 왜 게스트 얘기를 끊고 그러니? 네 반성합니다. 네. 많이 줄었습니다. 네, 많이 준 거죠? 준 그죠? 겁니다. 네. 꾹 참으면서 하자는 거 하는 거 느꼈죠? 꾹 참으면서. 점점 줄어들겠죠. 진행하시죠. 저 개인적으로 하나 그냥 여쭤보고 네. 싶어서 옛날에 그 웹소설 웹소설 쓰셨어요? 그거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 그 제목이 재밌었어 이게. 네, 덫치로요. 덫치로요. 네. 그거 반응이 어땠나요? 그냥 궁금해서. 요즘에 웹소설, 웹툰 뭐 워낙에 요즘 대세지. 네. 네, 웹인데, 그거 네. 제가 제 꿈이 네. 뭐냐면 이제 이 비욘디를 이제 빨리 그 채널을 누군가에게 빌려드리고 여러 사람에게 빌려드리려고 해요. 채널 명박도 빌려드리고 그 여기 운영비는 제가 되지만은 와서 마음껏 할 수 있게 다 해드리고 저는 이제 시골에 내려가서 제 강아지랑 된장국 먹으면서 소설 쓰는 게 제 그게 그게 왜 이제 하필이면 된장국이죠? 된장국 맛있잖아. 근데 이제 뭐냐면 그게 그 얘기도 한 3분만 네, 할게요. 아니 계속 하세요. 덫치로라는 게 뭐냐면 제가 암스테르담을 한번 그 학회 때문에 간 적이 있는데 제가 묵었던 호텔에서 뒤져보니까 네네.
한 십몇 년 전에 유명한 깽단의 보스가 총 맞고 죽은 거예요. 아, 이 얘기 재밌더라고요. 팩트야, 팩트. 네. 팩트야. 네. 유명한 깽단의 보스가 마야광, 유럽 전체의 마야광이 총을 맞고 죽은 거야. 근데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냐면 이 마야광의 옛날 여자친구가 현재 네덜란드 왕자의 부인이에요. 팩트입니까? 팩트야지, 팩트. 이 사람은 팩트. 근데 그 부인은 정말 미모의 재색을 겸비한 그 네덜란드 최고 대학 암스테르담 대학을 나온 수재예요. 4개 국어에 능통하고 미인이야. 그런데 이 여자가 네덜란드 왕자하고 결혼한다는 소식이 나오니까 그때 네덜란드 언론에 폭로 기사가 나온 거야. 저 여자가 과거를 보니까 유럽의 마야광하고 요트에서 데이트를 하고 그런 사이다. 재밌네. 벌써 재밌네요. 이해가 되죠. 예. 그런데 그 왕자도 대단한 거지. 나는 왕자 안 해도 돼. 하고 왕위를 버리고 결혼한 거야. 결혼한 거야. 이해가 돼요? 사나이. 결혼했고 그 다음에 몇 년 있다가 그 깽단 두목이 총 맞아 죽은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몇 년 있다가 이 왕자가 스키를 타러 오스트리아에 갔는데 이상하게 아무도 안 가는 데로 가서 눈사태를 맞아서 혼자만 식물인간이 돼요. 그래서 2달인가 투병하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이 소설로 쓰면 딱이에요. 그건 팩트고 그거를 이제 바탕으로 한 소설. 그래서 제가 그거를 바탕으로 제가 소설을 쓴 거야. 쓰다가 이제 한국 정신과 의사가 주인공이야. 김솔. 그래서 닥터 소울이 암스테르담의 학회로 갔는데 그 왕세자 비가 이제 남편도 죽고 자기 애인도 죽은 거지. 근데 그 한국에서 온 남자 의사를 찾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스토리텔링을 해나가는 거야. 그러면서 옛날에 그걸 다 엮는 거예요. 그리고 딱 연재 글 하시면 제가 또 그림 그리고 웹툰 만화로 딱또 잠깐. 또. 진짜 농담 또 자기가 뭘 또 이제. 챙기려고 그러네. 그러면 왜 또 이게 짭짤한 건 또 합시다, 바로 합시다. 진행해요. 합시다. 네, 글 쓰시고 제가 그림 그리고. 그림 근데 그려주세요. 참고로 박스 그림이 약간 B급 아니야 C급, 형님 C급. 이 형이 또 왜 이래? B뿔급인가? 아닙니다. 난 좋습니다. 상관없어. 그림 좋아요. 사람이 좋잖아. 좋아요. 아니 만화 좋아요. 그러니까 박스 같이 만화 합시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가 농담으로 레귤러하게 예,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어마어마한 스케일의 이제 소설인데 하다가 네, 하다가 제가 한 9회인가 10회인가 쓰다가 중단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의욕은 넘치는데 제가 정제되지 않은 필력 이건 안 되겠더라고. 더 함량이 쌓여야겠다. 그래서 제가 중단하고 멈췄다가 제가 이제 다시 다듬어서 한데 사실은 어마어마한 스케일의 그 의학 스릴러 그림이 있어요.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제가 오늘 나옵니다. 지금 아니, 팬들이 많은데요, 그쵸? 어디가? 소설 팬들이 쭉. 그래요? 아닌데 그거는 그냥 제 사이트에 좀 올렸다가 내렸는데. 어디서 제가 찾아봤어요. 또. 네네네. 글도 내렸는데 쓰신다고. 제가 다시 1편부터 다시 쓰려고 그래요. 저한테 뭐 네, 같이 하십시오. 따로 네. 또 연락. 그러니까 사파가 있어야 돼. 그림이 있어야 돼. 그럼요. 재밌겠네요. 네. 미안합니다. 아니. 자꾸 옆길로 넘어서네요. 네. 두 분이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 기준으로 보면 멱살 잡고 싸울 정도의 어떤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서로 존중하면서 이렇게 대화하고 토론하는 모습이 상당히 좀 보기가 그렇죠. 네. 좋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박사님께서는 중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무위키에도 보면 네. 보수 성향의 인플루언서라고 그렇죠. 이제 그렇다고 볼 나와 수 있는데 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평가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저는 남북 관계 그런 걸 저는 진보예요. 평화로 가야죠. 네. 근데 경제 문제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좀 보수 쪽이에요. 보수 쪽이고.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뭐 생명윤리, 뭐 낙태 뭐 이런 쪽 상당히 또 진보적이고. 그러니까 그 사안에 따라서 좀 다 다를 수 있다고 그렇죠. 보는 사람이 거예요. 다층적인 건데 어떻게 보면 의견이 똑같으면 다 일관되게 똑같은 그거는 생각을 저는 가진 아니라고 것처럼 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어쨌거나 우리 명박도 오피니언 리더니까 좀 의학계만이라도 좀 대타협을 해서 좀 공통분모도 찾고 경계해주고 그런 분위기가 좀 필요하더라고요. 진심으로. 그래서 오늘 인터뷰가 긴장은 했는데 의외로 우호적이네. 예. 너무 좋아요. 왜냐면 게스트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솔직히 명 박사님도 만나 뵙기 전에는
좀 약간 좀 아, 그 사실 편견 그랬다. 있으셨다고 말씀하셨죠. 요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두 분이. 그렇지, 그렇지. 작년에 네. 사실은 처음 뵙긴 저 아침마당 때 우리 아침마당 처음 KBS 만난 아침마당에서 처음 만난 거야, 처음. 그 얘기를 좀 한번 하시죠. 그 전까지는 저를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솔직히. 이전까지 아니 저는 명박을 좀 미워했지 솔직히 얘기하면. 미워했어요? 사람이 나 같은 때리지. 아니 이제 사람이 너무 직설적이잖아. 아, 맞아요, 그러니까 좀 맞아요. 말을 살짝 돌려 하면 되는데 그럼 체학과 어디서 책만 보더라도 이 비타민제. 책도 봐봐. 그러니까 이 책을 보면 비타민제 먼저 끊으셔야 합니다. 어? 끊는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러니까 이 책도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굉장히 무난한데요? 아니야. 그러니까 뭐냐면 굉장히 얘들 잠깐만. 직설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비타민제를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요 정도면 좋아요.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정도는 이해해. 왜냐하면 먹지 않았던 사람도 있으니까. 근데 먹지 말아야 합니다. 이거는 머스트 나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마치 술, 담배처럼 취소나. 나쁜 것처럼 독극물과 같은 느낌을 줘요. 제목이 끊어야 한다 이러니. 이게 너무 과격하잖아. 이거. 제목에 이소의 맞아. 욕망이 있었는데. 이게 너무 과격하잖아. 이렇게 하면 책이 더 많이 팔릴 거라고 생각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니었어요. 그건 그건 아니에요. 근데 아니에요. 사실은 네. 제목은 제가 맨 처음에 생각했던 거는 건강기능식품의 불편한 진실이었는데 여기 저 출판사 사장이 이걸로 가시죠 이랬거든요. 어때? 출판사장이 괜찮죠? 처음 게. 처음게 나왔어. 그러니까 처음 거 있으면 이세 갔겠다. 먼저 이거는 끊으셔야겠습니다 너무 하면 세. 좀 세죠. 이거는 느낌이 뭐냐면 먹지 말란 얘기구나. 맞아요. 근데 불편한 짓을 하면은 먹는 사람도 뭐지 하고 본단 말이야. 아 그래요? 그러면 당연하지. 이걸로 잘했네. 내 생각이 이거거든요, 사실. 아니 생각이 그걸 하더라도 책이 팔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네. 일단. 그러니까 이거는 처음부터 너무 작가의 생각이 경박 직설적으로 없이 집에 드러나지. 비타민C 사놓고 먹. 진짜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저는 없는데 와이프가 몰래 뭐 이상한 걸 사오더라고. 그래서 절대 그냥 버리라고 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우리 이 기능식품 하는 사람들도 반성할 게 너무 많아요. 사실 명박 저 순기능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 이게 사실은 과학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은 그 제로투원이라고 피터 틸 유명한 그 IT의 구루가 쓴 책도 보면 이 뉴트리션이 미래에 굉장히 중요한 인더스트리가 되니까 이쪽에 사이언스나 테크놀로지가 가고 제대로 된 투자가 가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이 건강해지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제 식품이 100이라면 지금 한 70점이면 80, 90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가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명 그동안 박사님 같은 경우는 절대 먹지 마라. 다 먹지 마라. 왜냐하면 이제 그동안에 이제 우리나라 쪽에 보면 업계 사람들도 보면은 비과학적인데 주먹구구식으로 개별 인증 뭐 그것도 아주 좀 말도 안 되는 아주 소규모의 그냥 뭐 임상으로 그냥 과격한 제목을 받고 예를 들면 뭐 키 크게 하는 환기 추출 뭐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그 우리나라만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다음 해야 토요일 날 제가 자세히 얘기해 드릴게요. 근데 지금 왜 딴 데로 세셨어요? 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냐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좋게 있었잖아.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KBS 같이 아침마당 보기 직전까지는 생각이 나는 상당히 싫었다. 아까 말씀하셨어요. 싫었다. 그리고 아무튼 그래서 만나기도 싫었다. 근데 안 만날 수가 없잖아. 그 PD가 그렇게 해놨으니까. 근데 그날 어떻게 그때는 한다고 그러셨어요? 하겠다고? 아니 내가 안 한다 그러면 또 홍해걸이 명승건이 두려워서 빠진다. 만스러웠다. 또 이런 그래 또 그럴 거 아니야. 나오구나. 그래서 사실은 저는 내키진 않았지만 그러셨구나. 왜냐하면 어쨌거나 뭐 그렇게 가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저를 더 싫어하죠.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이 쟤는 와이프가 영양제 사업을 하니까 뭐 그런 쪽 얘기를 하겠구나 또 색안경을 끼고 보고 그 명박은 아주 오소독스한 의사로서의 그 카리스마가 돋보일 거고 근데 그러니까 고민이 많았어요 사실은 그때 출연 제안 받았을 때 근데 저도 거의 똑같은 심정이었어요. 그동안 뭐가? 몇 년 동안 네. 홍해걸 박사를 방송에서 안 만나길 원했고 중간중간에 한두 번 정도는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싫다고 했어요. 저도. 진짜요? 진짜로. 본인이 거절했구나. 왜냐면 대화하기도 싫다 이런 진짜로 생각이었죠. 진짜 저도 진짜 몇번 그랬어요. 들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KBS 원수는 아침마다 원수는 우리 피디님이 이영준 피디님이 그 양반이 기획을 하셔갖고 그렇게 그거 참 거절하기도 그렇고 아무튼 만났는데 그러니까 저도 희한하게 그때 이제 재밌어. 서로 지금까지 피해왔는데 이제 피해서만은 안 되겠다. 한번 부딪혀보자. 깨질 땐 근데 깨지더라도. 시청률은 엄청 잘 나왔어요. 그때. 그래갖고 9.5% 그러니까 굉장히 요즘 높게 9.5% 나오기 그쵸. 어려워. 근데 시청률도 시청률이지만 그때 결국에 이제 시청자 그 투표 뭐죠? 그 어떻게 ARS에서는 됐어요? 제가 완전 깨졌죠. 그래서? 아니야 깨진 거 아니야. 완전 깨졌어. 아니 아니야. 놀랍네. 아니야, 진짜로는 그거, 깨졌어요. 아니 팩트는 그건 아니야. 아니, 그거는 내가 투표수로는 깨졌는데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내용적으로는 제가 이겼어요. 이겼어. 정신승리야. 정신이 아니야. 왜냐면 그 시간대에 들어온 분들은 이제 주부나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또 기본적으로 재팬이 많아요. 맞아. 중요한 건 추세인데 처음에 방송할 때는 상대가 안 되게 영양제 먹어야 한다고 그렇지. 말했어. 맞아, 근데 맞아. 이 양반이 얘기하니까 많이 논리적으로. 따라오고. 그러니까 그거는 많이 올라가긴 내용적으로는 명박의 승리지. 근데 또 개인적으로도 제가 듣기에 이제 명 박사님하고 저랑 자주 만나잖아요. 그래서 술 네. 먹다가 그 홍영걸 박사님 만나시니까 어때요 하고 제가 여쭤봤는데 네. 그러셨어. 그 만난 후에는 네. 그 형님 좋아 그러니까 사람 좋더라고 사람 엄청 칭찬을 많이 내가 하시더라고요. 이게 역시 그냥 이제 사람이 좋다고 그냥 그거 얘기 많이 그러니까. 하시더라고요. 그걸 당연히 우리가 뭐 서로 나쁠 이유가 없잖아요. 난 보면은 그 요새 제가 좋게 보는 프로 중에 하나가 그 누굽니까? 그 정치인 그 마포에 나온 분 누구예요? 그 정청래 씨하고 또 반대 누구더라? 그 옛날에 지금 돌아가신 그 자살한 정두원 씨하고 두 분이 진보 보수로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그렇죠. 제가 그거 보면서 정청래 씨를 또 달리 생각을 했거든요. 저 양반이 그래도 또 재밌는 사람이네. 재밌는 분이죠. 네. 옛날에는 워낙 감성 이미지가 컸거든요. 저는 왜 저러지? 근데 두 분이 막 티격태격하고 하는데 재밌더라고요, 프로가. 재밌어요. 그래서 이거 왜 우리는 극단적으로 싸우나 그러지 말아야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두 분 또 뵈면 이렇게 케미가 좋아 보여요. 저도 몰랐는데 또 개그 본능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술을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대학 개그제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술 오늘 9시 그거만 아니면 끝날 때까지 좀 기다려봐요. 네, 아니요, 제가 바빠요 요즘 제가. 그래요? 아닙니다. 당연히 기다려야죠. 아니 근데 오실 때까지 기다려보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 두 사람이 부딪히는 거 많은데 같은 목소리를 낸 게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게 구충제예요. 지금 댓글에 구충제 맞다. 나오잖아요. 왜 나오지? 또 아시네. 펜벤다졸이라고 해서 그 뭐 암 치료 효과 있느냐에 대해서 욕 많이 얻어먹으셨죠. 저는 어마어마한 욕을 얻어먹고 지금도 보면 쌍욕 근데 이해해요. 저도 왜냐하면 그래요. 저도 그랬어요. 명박도 힘들고 저도 힘들고 근데 저는 이제 특히 암 환자분들이 이제 그 특유의 정서가 좀 위안을 얻고 싶은데 매정하게 효과 없다 그러니까 그냥 아무튼 그래도 어떻게 해요. 진실을 좀 얘기해야죠. 그렇죠. 그리고 뭐